K-팝, K-드라마 이런 K-컬처가 말하자면 대세잖아요. 어떤 세계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K-컬처가. 근데 사실은 그 뿌리를 보자면 강진, 고려, 비색, 청자까지도 올라간다. 저는 지금까지 구도소설하고 역사소설에 치중해왔던 것 같아요. 뭐 잘 알다시피 성철 스님의 일대기 산은산 물이라든가 또 법정 스님의 일대기 소설무소유, 또 수불 스님의 구독이 시간이 없다. 이런 소설들은 구도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글 창제의 그 비사를 다룬 청강에 비친 달, 또 이순신 장군과 어떤 민초들의 충절을 그린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 이런 소설은 저의 어떤 대표적인 역사 소설이겠죠. 뭐 저는 뭐 굳이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저희 집을 방문한 어느 독자가 그래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 소설과 산문집을 한번 세봤더니 150편 가까이 되더라. 그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 구도소설과 역사소설 그밖에 산문집을 많이 썼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깨달음이 청자를 쓰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2012년도에 다산 정약용의 어떤 유배 생활을 그렸던 다산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강진을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강진을 다니는 동안 강진의 어떤 청자 내지는 강진의 어떤 청자 역사도 강진의 정체성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강진 청자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그 작심을 했죠. 그 작심을 또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동국대 국문과를 입학하면서 이제 소설가로 꿈을 바꾼 거죠. 그렇지만 그 소설가가 되고 나서도 제 가까운 친구들은 화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들이 도록을 낼 때 미술평을 제가 가끔 썼고요. 그러니까 화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랄까? 이런 갈증 해소, 이런 내 어떤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재작년인가 강진군에서 강진 청자를 소재로 소설을 써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강진원 군수님께서 청자를 소재로 명작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정식 제의를 한 거예요.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었죠. 좋습니다 하고 바로 응했죠.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의 빛 청자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역사 소설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이 조금 다르죠. 이제 역사 소설 범주 안에는 들겠지만 좀 세분화하면 이건 또 예술 소설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화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원고지 200자 원고지 2000매를 썼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이 있듯이 고려시대 고려사라는 책이 11권이 있습니다. 그 11권을 정독을 해서 청자에 관한 부분만 제가 전부 뽑아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진 청자 가마터를 이제 취재를 가고 또 답사를 했죠. 다행히 제가 답사할 때 청자 재현에 성공한 분이 올해 89세인데 이용희 선생님이라고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자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가마터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청자 파편들이 뒹굴고 있어요. 그게 1000년 전의 파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진에 신영호라는 향토사학자, 또 이제 김거리라는 공무원분께서 청자 어떤 사료와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주 또 다른 어떤 그 경험을 했으니까 나만이 뭐라고 할까, 내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소설이 예술 분야 쪽 그런 소재의 소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진을 예전에 이제 탐진이라고 불렀는데, 그 탐진 도공들이 이 겨울에는 이제 흙이 얼고 손이 굽고 하니까 그 도자기를 빚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어떤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이 도공들이 어디 가서 생활하냐면 이제 강진의 산지에 있는 절들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 도자기의 어떤 그 3대 요소라면은 모양, 그 다음에 빛깔, 또 어떤 그 도자기의 어떤 그 균형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빛깔이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빛깔의, 좋은 모양의 이런 도자기를 좀 만들게 해 주십사 하고 불전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공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빛깔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빛깔이 아니라 바로 강진 그 초여름 산자락에 있는 연두빛, 그리고 강진만의 잔잔한 그 빛의 빛깔, 이 빛깔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공들이 깨달은 빛을 이제 깨달은 빛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에 알게 모르게 어떤 불교의 어떤 사상이랄까 기운이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그 도공들이 거기까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던 불교가 이렇게 습합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이 청자거든요. 조선시대 백자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빛 청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빛 청자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죠. 이렇게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제 SNS 친구 중에 저 미국 위스콘신주에 로렌스 사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류를 가르치고 한국 단편소설을 가르치는 매티 선생이 있어요. 내가 강진 청자 소설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겠다라고 내 페북에 올렸더니 이 매티 씨가 답이 왔는데, 오늘 수업은 한류의 시초인 강진 청자를 소재로 해서 학생들과 토론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한류의 시초란 그 언어 구사에 놀랐고 강진 청자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 참 대단한 그 교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여기 이불제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인도 강진 청자가 한류의 시초, K컬처의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이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또 재조명하고 그 위상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이 책이 또 예. 촉매의 시발자가 되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렇게 됐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